네,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또 오늘도 현장 확인에 나서고 있죠. 과연 오염수의 안전성이 확인되고 국민적인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어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의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오늘은요, 방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쪽 입장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우리 정부 네네. 시찰단이 오늘도 후쿠시마 현지에 가 있잖아요. 데이터도 네. 받고 뭐 설비도 돌아본다고 하는데, 이 실효성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제대로 검증하는 게 맞느냐, 시찰만 하고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기존에 우리가 이제 도면으로만 이제 봐왔던 것들을 실제 가서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시료를 채취해서 검증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IAEA 국제 검증팀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네. 있고 그 시료를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제 시료 채취하고 검증하는 작업은 우리가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그 시료는 네. 검증을 했다. IAEA를 통해서요. 예, 예. 예. 그리고 아이 통해서 이제 곧 보고서가 이제 나오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그리고 요번에 가서는 뭐 다소 미흡한 점들이라든지 앞으로 우리한테 자료를 제공할 때 어떤 자료를 어떤 형식으로 달라든지 하는 구체적인 요구 사항까지 다 이제 전달하고 그러고 올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일부의 시각은 이 IAEA 요 검증도 완전히 믿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지금 이미 이제 공개된 자료만으로 보더라도 예. 오염수의 총량이라든지 뭐 앞으로 여과를 통해서 배출될 양이라든지를 추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측정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IAEA가 검증을 하고 있으니까 예. 조그만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아마 그것까지도 마저 이제 검증이 다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저기 최종적으로 예. 그 방류가 될 때 농도와 양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그렇겠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표성을 가진 농도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모든 핵종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방류량에 대해서도 정보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교수님? 오염수 안에 있는 방사성 물질 종류가 200개가 넘는데, 그런데 딱 쉬운 64개, 그러니까 다시 줄여서 30개만 처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의심이 가지 않냐? 이런 지적은 뭔가요? 예, 뭐 오해입니다. 그런가요? 예. 예, 그 전체에 나올 수 있는 핵종들 중에 예. 나온 핵종들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나오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은 거니까요. 예. 그런 핵종들 중에서 이제 나온 핵종들 가지고 봤더니 한 30개 정도가 이제 감시 대상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방류를 할 때는 그 저장 과정이라든지 뭐 이 과정에서 혹시 모르니까 최종 방류 전에는 62개 전체 핵종 거기다가 2개 이제 삼중수소와 탄소 전체 더해서 64개를 전부 계측하고 그리고 방류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30개로 줄인 것은 지금까지 측정을 해봤는데 나오지 않았던 것들은 반복해서 또 측정할 필요가 없으니 제외를 한 거고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방류할 때는 지금까지는 안 나왔더라도 안 나왔다는 것도 마지막에는 확인을 최종적으로 해야 되니 네. 마지막에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모든 위험 핵종에 다 모니터링 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둬도 네.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어떤 공개하는 데이터나 그런 것도 오류가 없고 그 모니터링하는 샘플이 데이터에 오류는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예, 과학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위험하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다. 예. 뭐 그거는 예. 지금까지 있었던 데이터 오류들에 대해서는 뭐 IAEA에서 이제 검증을 하고 있으니까 예. 뭐 그걸 이제
보고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측해서 내보내는 것들은 마지막 단계 확인을 재차 검증을 하기 때문에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총량이라든지 방류 농도 관련해서는 문제가 이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쉽게 모니터링이 되는 게 만약에 뭔가가 방류 과정에서 많이 나갔다 그러면은 주변 해양 모니터링에서 결과가 나오죠 또. 예. 자, 그러면 교수님 말씀은 최종적으로 있던 이 저 오염수, 처리수 여기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요 검증은 IAEA 보고서를 보면 되는 거고 거기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가 계시고 이미 이제 시로 채취해서 했다고 하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시찰단은 가서 가장 크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방류 시스템이 이제 지금까지는 문서로만 우리가 봐왔는데요. 예. 가서 실제 구성이 그 문서와 같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 가신 분들이 그동안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던 규제 전문가 분들이시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문제점이라고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인 거죠. 이제 방류를 할 때 밸브가 이중화가 안 돼 있고 하나만 돼 있으면 누가 실수로 밸브를 열면은 실수로 나가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밸브를 이중화를 해야 된다. 아하. 누가 실수로 하나를 열더라도 두 개 다 한꺼번에 열어야지 열리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든지 뭐 그게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면서 확인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도 문제 없다는 찬성 측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카이스트의 정용훈 교수와 함께하고 있고요. 어제는 비판적인 입장의 얘기를 들어봤고, 오늘은 찬성 측의 입장을 들어본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교수님, 이 중요한 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했을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수산물 우리가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네네. 보세요? 이제 문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저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 앞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들이요? 예. 예,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요. 그 방류가 되는 그 근처에서 수산물을 섭취를 하는 그 가정 하에 네. 평가를 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후쿠시마 그 방류구 인근 한 10km 이내에서 물고기를 이제 잡아서 이제 섭취를 한다. 1년에 뭐 한 30에서 50kg을 먹는다. 예. 이런 가정하에 평가한 피폭량 자체 그 양이 우리가 평소에 그 음식으로 방사성 물질을 평소에도 우리가 섭취를 하고 있거든요. 예. 평소에 안 먹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끼를 먹으면 그 안에는 무조건 방사성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 들어는 있다. 예. 예. 그러면 그 추가되는 양이 얼마냐 하면 우리가 1년 365일을 그 생선을 먹었다는 그 가정하에 우리가 하루 섭취하는 그 방사성 물질 양의 한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정도가 추가되는 거예요. 하루 섭취량의 1000분의 1이요? 예. 365일 더하기 1000분의 1 혹은 100분의 1 되는 예.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을 섭취를 하게 되나 그 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영향을 기대할 수가 없고요. 특히나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네, 삼중수소. 예, 방류된 다음에 네. 한 몇 킬로미터만 가게 되면은 그 삼중수소의 농도가 리터당 100크렐로 떨어집니다. 예. 그러면 그 리터당 100크렐은 오늘 한강물을 떠서 삼중수소를 측정하더라도 1리터 100크렐이 나오거든요. 아, 그 정도는 어디나 있는 거다 뭐 이런 취지신 거죠?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민물에 있는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한 우리나라의 영향이라는 건 후쿠시마 그 방류 지점으로부터 수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예. 민물이 방류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삼중수소 때문에 우리나라로 뭐 만약에 해류가 바로 우리나라로 온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예. 그 지점에 민물이 풀린 것과 같은 영향인 거죠. 그 정도 삼중수소는 어디나 있는 거다. 이 예, 어디나 말씀이신데, 있고 예. 축적되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 민물의 리터당 100크렐의 농도인데 우리 민물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이
1kg이 100베크렐이 넘어가서 뭐 수십 베크렐, 수백 베크렐 나오는 그런 물고기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축적이라는 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교수님, 그런데요. 뭐 삼중수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 안에 내부 피폭이 더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것도 양이 적으면 상관없는 건가요? 상관이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피폭이라는 게 다 내부 피폭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내부 피폭은 외부 피폭보다 위험하다라는 것도 아주 전형적인 오류인데요. 예. 피폭량이라는 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결국 이제 암 사망 확률로 바꿔놓은 건데요. 내부 피폭 1mSv와 외부 피폭 1mSv는 영향이 같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주관식과 객관식이 있는데 배점이 다르죠. 네. 예. 그래서 총점을 냈더니 같아요. 예. 그럼 이 두 사람은 동점이겠죠. 예. 예, 그런데 주관식을 맞춘 사람은 동점이지만 난 주관식을 맞췄으니 점수를 더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주관식은 이미 배점에서 가점을 줬기 때문에 주관식을 더 맞췄다고 점수를 더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총점이 같은 사람이 예. 가점까지 다 받아가지고 총점이 같은데 예. 우리가 내부 피폭에 있어서는 그런 가점이 있습니다. 예. 자, 예, 그런데요. 그래서 그걸 다 고려한 거기 때문에 내부 피폭이 외부 피폭보다 위험하다는 건 틀렸고요. 예. 피폭량이 많으면 피폭량이 적을 때보다 위험하다고 맞습니다. 자, 근데 반대측 입장을 보면은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교수님. 피폭량이 아무리 적어도 장기적인 영향,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암 발병률이 높아지냐 낮아지냐 이런 것들은 아예 모르는 거다. 괜찮은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팩트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영향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0.0000 몇 베크렐 되는 삼중수소에 그럼 장기간 피폭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우리가 민물에서 자라는 물고기들을 많이 먹고 살았죠. 예, 그랬죠. 예. 그리고 바다 물고기도 먹습니다. 그런데 네. 바다 물고기는 민물보다 삼중수소의 양이 10분의 1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바다 물고기와 민물고기를 먹음에 따라서 그것도 우리가 평생 먹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일어난 영향이 있느냐? 없어요. 마치 뭐 아주 극미량이 장기간 쌓이면은 영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것도 티끌을 태산만큼 모아야지 되는 거지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저 교수님 말씀은 우리 저 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들 먹어도 괜찮다는 말씀인데, 자, 아무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지금 그 얘기 드디어 나왔잖아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재개를 우리 정부에게 요구할 것이다라는 일본 정부 측의 주장이 보도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 예. 수입해도 됩니까? 그건 일본 정부의 희망이고요. 예. 오히려 이 방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우리의 논리 자체는 더 탄탄해졌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예. 우리가 WTO에 일본이 우리를 제소했지 예.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겼죠. 예, 우리가 그런 1심을 졌어요. 1심을 졌나요? 예. 예, 2심을 이겼는데. 2심이 이긴 거군요. 예. 예, 근데 1심에 졌던 이유가 뭐냐면 후쿠시마 수산물을 우리가 먹으면 위험하다라는 걸 우리가 주장하다 졌어요. 그러니까 먹어서 위험하다라는 걸 우리가 입증할 수가 없죠. 위험성이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자, 그런데 예.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졌냐면은 위험성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예. 안 하고 후쿠시마 인근 해는 아직 사고의 영향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고가 없었던 바다다. 그러니 두 바다가 환경이 다르다. 예. 그러니 우리가 검역 주권 차원에서는 검역을 강화할 필요가 우리한테는 있다. 그게 인정받은 거거든요. 전혀 다른 논리네요. 예. 예, 그게 전혀 다른 논리입니다. 그게 다르다지 예. 그걸 먹으면 위험하다가 아니에요. 어허. 예. 그런데 지금 방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아직 사고의 영향이라는 게 그 바다에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 예. 여하간 우리가 이 심에서 이었던 그 논리를 보면 오히려 강화되는 쪽으로 가지 그 약화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후쿠시마산 우리 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은 먹어도 안전하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거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논리가 깨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